네, 뭐 이번 주 여러 그 미디어에서 이야기했던 바, 뭐 빅 이벤트들이 몰려 있다라고 하니까 또 마켓, 매크로 이야기들을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저 어떤 분을 모셨냐면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 전략의 문남중 애널리스트와 함께 매크로 전략 잡아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뭐 미국 FOMC 하도 또 귀에 인이 박히도록 많이 들어가지고 FOMC 이번 주에 이제 있는데. 과연 예상대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인가? 7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인가요? 네. 기정사실화된 부분이죠. 그래서 7월 FOMC가 끝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제한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제 100bp 인상이라는 얘기도 좀 제기는 되고 있는데 올해 보이지 않게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연준 입장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물가 통제만을 위해서 금융시장 충격을 또 가져오는 정책을 단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그럴 가능성은 낮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 미국 증시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21%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30% 하락을 했는데 부유의 효과의 순기능이 훼손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놓고 본다고 하면 연준이 증시에 충격을 주는 1%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를 올리게 되면 지금 현재도 이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심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의 하반 경기성을 높이는 요인을 염두에 두고 지금 금리 인상 정책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포인트 정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75bp, 0.75%포인트 금리 인상은 이제 뭐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해서 가격에 반영이 된 것 같고, 100bp의 가능성은 1% 금리 인상 가능성은 너무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두 번째로 한미,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역전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기재부 장관도 언급을 좀 일부 했던 것 같은데요. 금리 역전 되겠죠? 네, 역전은 되겠죠. 아마 한국은행이 50bp 올렸고 또 이번 달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하게 된다고 하면 2020년 3월 이후 다시 또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되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한미 간 금리 역전이 자금 유출이라는 기본적인 공식이 있었지만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해석도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 금융시장이라고 하면 증시와 채권 시장을 놓고 봐야 되는데 증시만 놓고 본다고 하면 지난해 하반기 때부터 이제 국내 증시는 하락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한 요인 중에 하나가 외국인 자금 유출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보고 있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는 고물가, 고강도 긴축, 그리고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되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이 국내 증시에 유입됐던 자금들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자금 유출을 할 요인들이 좀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분기에는 국내 증시에 미치는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좀 낮아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된다고 하면 증시보다는 이 채권 시장이 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채권 시장의 투자는 주체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이제 공공 부분이 있고 민간 부분이 있는데 공공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달러 자산이라는 안전한 자산들을 가지고 있지만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신용 등급이 높은 한국 채권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민간 부분 같은 경우에도 스왑을 통해서 낮은 신용도를 가지고 미국 국채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둬들 수 있는 이 한국 국채의 매력은 계속 생존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한미 금리차가 역전되더라도 채권 시장 역시 미치는 영향력이 좀 제한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내적인 환경이 되게 중요한데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분기부터. 28일 날 미국 2분기 GDP 성장률 나오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레포트도 쓰신 것 같은데 이 미국의 성장률 발표 이후의 시장 방향성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올해 사실 증시가 하락하는데 한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진 부분들이 분명히 영향을 줬었는데요. 네. 사실은 그 시그널로서 염두에 둘 수 있는 게 28일 발표되는 미국의 2분기 GDP 속보치입니다.
애틀란타 연은이 발표하는 GDP 나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1.6% 역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주요 IB들은 현재 0.8% 플러스 성장을 좀 예상을 하고 있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결과치를 놓고 좀 확인을 해야 되지만 저는 이 GDP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인 민간 소비 부분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1분기 1.8, 2분기 1.5, 3분기 1.9, 그리고 4분기 1.7 민간 소비를 바탕으로 사실 남아있는 하반기 동안에 GDP가 역성장할 가능성이 낮다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역성장하지 않는 결과치가 나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좀 수그러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좀 보고 있어서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좀 증시를 바라볼 때 좀 낙관론이 많이 높아졌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네. 미국의 6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보다 잘 나온 부분들이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적 발표를 할 때 올해 2분기 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낙관론이 높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8일 날 2분기 GDP 발표 이후에 29일 날 또 미국의 6월 개인 소비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전월보다는 개선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견인하는 미국의 견고한 성장이란 부분들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것이 아메리카다 뭐 얘기를 많이 하죠.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도 그런 네. 표현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침체는 아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소비하고 고용 지표들이 견조하기 때문에 이달 말부터네요. 예. 강달러 흐름이 조금 제한되면서 신흥국 증시를 둘러싼 자금 이탈도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레포트를 또 게재하셨는데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인지 좀 풀이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난해 6월부터 약달러에서 강달러로 바뀌었고 올해 3월달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강달러의 강도가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올해 남아있는 하반기 동안에 연준의 긴축 행보가 계속된다고 하면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씨름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달러화 흐름은 결국에 정책에 영향을 받는데 미국의 대내 경제 정책에 많은 영향을 좀 받는 상황이죠. 사실 지금 현재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가장 큰 목적은 물가를 잡기 위한 행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3분기 때부터 물가의 증가율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8월 10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를 통해서 확인된다고 하면 아마 달러화도 좀 약세 압력을 받는데 큰 영향을 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ECB가 7월 달 50bp 금리를 올리고 유럽 역시 물가에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월 달 추가적인 기준금리를 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유로화 강세에 따른 상대적인 달러화의 약세 압력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清零 정책을 유지하면서 좀 경기 둔화와 싸워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미중 간의 금리차 축소로 통화정책 여력이 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미국 같은 입장에서는 이하나 절상을 유도하면서 달러화 약세를 할 수 있는 또 카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내적인 요인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3분기부터는 강달러가 좀 완화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강달러가 완화되는 그 폭 자체가 예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강달러가 완화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 폭 자체는 예상보다는 좀 기대치를 낮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7월도 말로 접어들었고, 그러면 이제 곧 8월일 텐데, 8월에 주목해야 될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10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입니다. 8월 10날? 네, 10일 날 발표되는 6월 소비자 물가는 분명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였기 때문에 이 결과치만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시장은 흔들 변수였지만 오히려 시장은 앞으로 물가가 정점을 통과하겠다는 그 기대로 좀 바꾸면서 해석을 했었습니다. 네. 그랬던 이유는 6월 소비자 물가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 중에 에너지의 기여도가 41.6%로 가장 높았기 때문에 결국 7월부터는 6월 달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하기 시작한 에너지 가격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게 된다고 하면 꺾일 수 있다는 그런 해석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는 분명 예상보다 증가율이 확연하게 꺾이는 모습이 나타날 걸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물가 통제에 대한 기대 이 부분들이 3분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증시가 반등하는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8월, 9월.
우리 시각은 그렇고 이제 미국의 지표들은 8월 달 10일 날 발표되는 7월 CPI 소비자 물가가 확연하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그 경로대로 이제 따라가는 거죠. 연준이 컨트롤하고 있는. 그러면 시장 신뢰도가 올라갈 거고 또 다시 시장은 또 긍정을 찾겠죠. 네. 그죠? 8월 9월이 굉장히 중요한 건 저도 이제 알겠고. 하반기 증시 투자 전략 그럼 좀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될까요? 경로는 상반기 대비 좀 걱정을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3분기 때는 좀 반등하고 4분기 때는 좀 하락할 수 있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의 이유는 물가 통제에 따른 시장의 기대가 높아지는 부분들이 영향을 좀 미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4분기 때는 11월 8일 미국의 중간 선거 그리고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확률을 저는 내년도 2분기 이후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주가가 6개월 정도 선행하는 걸 염두에 둔다고 하면 올해 4분기 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반등, 4분기 하락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3분기 이제 반등 과정에서는 상반기 때 보면 물가 금리의 역풍에 가장 시달렸던 투자 대상이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성장주 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IT와 헬스케어 그리고 전기차, 2차 전지, 우주항공, 메타버스가 3분기 반등을 좀 주도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등할 때 비중을 줄이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9월 FMC 이전까지는 그래도 이 반등의 기조가 계속 연결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9월 FMC 이전에 그때 좀 비중을 줄이는 계기로 삼아 놓는다고 하면 4분기 때 하락을 염두에 두고 좀 전수적으로 좀 먼저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매크로 전략 오늘 잡아봤고요. 내용 잘 들었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 투자 전략 부분 담당하고 있는 문남중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